예, 이제 뭐 하루 종일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이 참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 이현승 의원께서는 유사한 사례들이 8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크게 부각도 안 됐고 언론의 주목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그럼 이제 앞으로 그 공직자들에 대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런 말씀 들은 바가 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유사한 예가 있을 때 또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유사한 사례 같으면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전 국민들한테 자 청탁을 할 때는 배우자에게 하면 된다. 아니, 청탁 금지법이 아니라 청탁 무슨 조장법.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자 청탁 금지법 8조에 왜 그러면 입법을 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왜 이 금품을 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예, 라는 것을 왜 넣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권익위에서는 예. 이런 조항이 있지만 이건 선언적 조항이고 이것에 관련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예,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종결했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조항 그러면 삭제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아니죠. 이거 국민들한테 혼란을 줍니다. 예, 아니 저희로 의원님들께서 자, 제가- 이거는 아니 그 권익의 판단을 여쭤보는 거니까. 자, 그럼 앞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해도 된다. 아니, 저희는 직무와 관련성도 저희가 부정하는 당연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여전히 금품 수수는 안 지금- 된다는 것은 입장은 예. 분명하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자, 안 되는 건 분명하다. 네. 그거는 권익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예. 거기다가 아울러 직무 관련성도 저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방기선 실장님께 갑자기 훅 질문해가지고 당황하실 텐데, 자, 우리가 보통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게 예를 들면, 야, 이건 법률상 미비나 좀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처분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건 매뉴얼을 좀 이렇게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공직자들은 좀 적극 행정을 하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권익위는 자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항을 들어서 면죄부를 계속 남발하고 계시는 건데 이 조항이 갖고 있는 청탁금지법 상에 배우자까지 규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드러내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도 배우자 처벌 조항을 입법 그 법률 개정안을 내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는 적어도 권익위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뭐 따로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청렴 교육을 받을 것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 그게 권익위원회로서의 권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가 아니라 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약속하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청렴 교육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와서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료는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 전에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분만 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6월 9일 전원위원들에게 배포한 회의 안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 이 자료가 제출하기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달라. 그거고, 뭐 두루뭉실하게 비밀 유지 의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례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그 국세청 자료 같은 경우도 제출이 곤란해서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국세청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 경찰청 자료를 가서 열람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조사가 충실히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보고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논의의 참고 자료로 사용된 거 아닙니까? 논의 과정에서 진행됐던 그 내용들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의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그 간사들께서는 이거 좀 저희가 의결을 해서라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간사들 좀 협의 좀 하도록 할게요. 예, 그거 좀 시간 좀 다시 넣어주세요. 예. 아니 나중에 끝나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시간이 갔으니까 계속 아니, 다시 하십시오.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끝나고 넣어드릴게요. 자 그럼 7분 다시 넣어드리세요. 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 권익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뭐 이쪽으로 나오시면 상관없습니다. 예, 나오세요. 자,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그동안 권익위에 신고되고 또 종결된 사안이 8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기 맞습니까? 좀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논하세요. 자, 제가 논하시라고. 지난 6월 19일 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어요.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중 공직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 신고 내용, 신고 접수 일시, 내용, 신고자 등 및 처리 결과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답변이 이거예요. 이게 7월 12일 날 온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공직자의 배우자를 피신고자로 한 부패 신고 건수는 2023년 한 건으로,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 건이에요. 23년 12월 달에 신고가 됐으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저한테 회신했어요. 근데 나머지 7건은 어디서 난 겁니까? 지금 야당 의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해서 기망하는 겁니까? 7월 12일 날 권익위에서 저희 의원실로 보낸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어느 의원의 질의과정수 8건이라는 제가 얘기 듣고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의원님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기 자료를 보시면은 부패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하고 청탁금지법은 구분됩니다. 예. 청탁금지법이 그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사건이 분리가 됩니다. 자, 말장난 하지 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 건의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을 이미 실무자들하고 다 협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부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거 좀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십시오. 권위가 뭐 엄청나게 큰 조직이어서 지금 내부 칸막이가 너무 높게 쳐져 있어서 소통도 안 되는 그런 부서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지금 권익위가 말 그대로 반부패 투명 사회를 위한 당초 설립 취지와는 정말로 관계없이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버렸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익위원회는 과거와 같이 몇 개의 기관으로 저는 오히려 또 쪼개는 것이 각기 맡은 역할을 행정심판 업무든 고충처리 업무든 반부패 투명사회 업무든 요 크게 3가지 업무를 오히려 다시 예전같이 분할하는 것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위 해체 법안을 저는 성안에서 좀 제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보훈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입니까? 건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예,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아니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여러 관점에 대한 아니 이야기들이 관점을 떠나서 있습니다. 저 장관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이 있는 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논란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논란이 있습니까? 논란을 만든 사람들이 문제지요. 어떻게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을 헷갈려가지고 자꾸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 독립기념관장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예, 자,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예, 독립기념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예, 학자적 양심과 독립기념관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건립됐습니다. 그게 헌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왜 자꾸 1948년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자꾸 그렇게 한 30년 이상 후퇴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독립기념관이 그 왜 존재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을 48년 정부 수립을 본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그 역사적인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장관님, 보훈부는 네,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국무위원 부처입니다. 독립운동, 6.25, 그렇죠? 산업화, 민주화. 네, 이런 독립운동과 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거쳤던 우리 선배님들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왔던 이 노력들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부처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원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 답을 다 드리질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왜 그 머뭇거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럼 말씀해 보세요. 또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여러 논란적인 관점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3.1 그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두 개의 건국이라는 표현을 저한테 지금 질문하십니까? 저는 두 개라는 표현을 안 드렸고 대한민국의 많은 건국에 대한 관점이 어떤 분들은 1919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1948년 정부 수립을 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모든 국민들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919년이냐 1948년이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과정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청문회 할 때 1919년과 1948년 건국이 둘 다 맞다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무리하시고요. 자, 제가 맞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하니까 자, 그만. 제가 그럼 마무리하세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독립기념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그때부터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호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작을 된 것을 강조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고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 수립을 관점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을 1948년에 건국을 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제가 파악한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 저 그만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 헌법을 마무리해 주세요. 중시하는 것. 마무리해 주세요. 저도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럼 마무리하세요. 그거는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나타난 대로 임시정부 자, 그만하세요. 네, 자, 마무리하세요. 제가 지금 두 개 다 맞다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속기록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1919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1948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헌법을 중시하고 거기에서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법통을 존중을 하고 그것을 이어받는 것으로 헌법은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네. 마무리하세요. 자, 됐습니다. 자, 이어서 민병등 이인영 의원님 가셨나? 예, 우리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